세PDTV입니다. 참PD입니다. 드레이PD입니다. 경제산업 재테크 분야를 해석하고 흐름을 분석하며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육 엔터테인먼트도 참여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산업 분야를 다루면서 Political Economy, Entertainment and Science, Good Life, Happiness, Money, Rich Business Culture, 정치, 경제, 문화, 삶, 비즈니스입니다. 드레이PD, SEPD, Superior Excellence Platform do입니다. Experience and Lecture and Talk Show도 합니다. 재테크, 주식, 부동산을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결론은 이 땅의 젊은 층부터 미래가 불안하고 중장년층도 노후 대비가 확실한 층이 적다는 것입니다. 중점적으로 주식, 부동산 등 재테크 관련 영상도 많이 올리려 합니다. 법인 체제로 운영합니다. 법인은 SEPD, INT, 컨설팅, R&D, 부동산 개발, 에이전시, 비즈 등 드레이PD입니다. 실제 최고의 전문가들의 도움과 자료도 받아 참조합니다. 매일매일 대응은 안 하셔도 됩니다. 컨텐츠는 직접 작성하여 영상 제작합니다. 내용이 중요하지요. 책임 있는 컨텐츠로 소중한 재산을 지키며 증액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경제, 경영, 산업, 정책 기초는 그냥 숙지하세요. 세상은 경제는 정책의 영향이 존재합니다. 정책 효과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소중한 젊은이들의 100만원, 1000만원이 소중합니다. 흐름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콘텐츠를 확인합니다. GDI의 캐르메와도 함께합니다. 자료 영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경제를 분석하며 산업 분석과 국제적 흐름을 분석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식에는 투자 자산의 몇 %를 배분하나?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유형의 분들이라고 판단된다. 우선 여유돈으로 투자하는 분과 대출을 일으켜 투자하는 분들이다. 대출도 자기 자산을 담보로 대출론을 일으키는 분들도 있고 신용대출을 받는 분들도 있다. 결국 성인들의 자산 구조는 우선 부동산이 대다수인 것은 맞다. 부동산은 아파트,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 논, 밭, 임야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투자의 대상은 주식, 채권금, 달러, 골동품 등 다양하다. 이런 이야기를 공짜로 해주니 값어치가 떨어진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PDTV에서 투자를 권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당연히 참고하셔서 본인 판단에 의해 하시는 것이지만 테슬라를 2024년 1월 말부터 이야기했고 또한 엔비디아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에 목돈으로 사지 않은 분들도 세PDTV도 마찬가지지만 수익률이 상당히 올라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샀다가 팔았다 하면 어떤 결과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엑셀이라고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투자 노트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주식은 배당금을 1년에 4회 정도 주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주식을 세PDTV에서는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배당금을 다른 은행 계좌로 연결해 용돈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한국 증시의 개선 사항을 지난번에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후반에 다시 연결해 놓겠습니다. 핵심은 한국 주식도 사이즈가 커져서 우상향하는 주식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급격히 20% 이상 올랐다가 급락하는 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망하는 길입니다. 소수가 득보고 파는 구조에 개인들이 희생당합니다. 20% 이상 오르는 주식이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작전으로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떤 호재가 있어도 정상적으로 10%씩 23일 오르면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연간 10%로는 주식도 감사한 기업입니다. 이런 주식, 중소기업체가 생기고 소속 근로자가 보유하게 만들어 자본이득을 생기게 해야 합니다. 이런 구조가 되어야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근로자들에게 주식을 배분해주고 물론 싼 가격에 사게 기회를 주고 세제 혜택도 부여해야 합니다. 기업의 주식이 오르면 일부는 현금화할 수 있게 제도화도 해야 합니다. 소유 주식의 30% 이내는 팔 수 있게 해 생활비로도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GDI 어캐더미 세PDTV에서는 정책적인 내용도 꺼내 합니다. 기업체 소속인이 퇴사해야만 주식을 팔 수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매입도 가능하게 하고 우리 사주도 30%는 팔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감면은 기본이고 폐지를 권장합니다.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 질적인 내용을 보시면 2024년 7월에, 8월에, 9월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나? 아니 2024년 하반기에는 관심사항입니다. 우리는 종목 선택을 아주 잘한 편입니다마는 미국 주식 시장도 그런 주식도 많이 있습니다. 급락한 주식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2024년 1월 이후에 미국 주식을 보기 시작한 것이지만 2022년, 23년에 힘드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 투자 수익률이 어떨까요? 20%가 넘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본인의 문제를 풀어보세요.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이 얼마면 살아남을까요? 물론 특정에는 엄청 수익이고 특정에는 엄청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비우시고 자기 돈을 지키며 투자하세요.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 주식 비중은 2024년 하반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주식 비중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2024년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제 동향, 금리 변화, 기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비중을 설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안전자산 채권, 금 등과 위험자산 주식의 비율을 4060 또는 3070으로 배분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 테마별로 주식을 분류해 성장주와 가치주를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술주, 특히 AI와 반도체 관련 주식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에너지와 헬스케어 분야도 주목할 만한 업종으로 꼽힌다. 포트폴리오 배분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은 성공적인 투자 관리의 핵심이다. 2024년 하반기에도 철저한 분석과 판단을 통해 최적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설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부 그냥 참고용입니다. 부동산 분야까지 포함해서 재테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동시에 연금은 기본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지요? 별도의 영상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대선 과정에 있습니다. 바이든이 되든지 트럼프가 되든지 차이가 없는 분야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대선 과정 속에 돈은 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자율의 하락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일어난 결과는 미국 주식시장에 어떠한 결과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7월, 8월은 휴가철입니다. 약간의 숨고르기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중형 소형주은 지금까지 매우 어려운 과정 속에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원금 회복이 쉽지 않은 국면입니다. 순환매가 있을 수도 있지만 특정 기술주에 국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술주와 에너지, 헬스케어 분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리스크를 적절히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테슬라와 엔비디아 같은 대형 기술주는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소형주나 신흥 기술주는 더 큰 위험과 함께 더 높은 보상 가능성을 제공한다. 2024년 하반기에는 금리 변화와 대선 결과가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금리 인하와 경제 부양책이 시행될 경우 주식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치적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도 감안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철저한 분석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자기 판단에 따라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성공적인 투자의 열쇠가 될 것이다. 개인들은 엔화를 매입할 수도 있고 채권을 구입할 수도 있지만 역시 위험 요인은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자각을 시작했다고 보이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로 일본이 득을 볼 수도 있다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엔화는 상당히 하락한 상황은 맞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이외에 투자 대상이 있다는 것도 예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알트코인까지 이야기하지만 생략합니다. 이제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최대의 수익을 노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술주에는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은 성장 잠재력이 높아 장기적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에너지 관련 주식은 안정적 배당을 제공하며 포트폴리오의 안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엑손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기업이 좋은 예입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존슨앤드존슨과 같은 대기업이 안정적인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은 꾸준한 매출 성장이 기대됩니다. 또한 헬스케어 ETF를 활용해보다 넓은 분산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 비중은 개인의 투자 성향과 리스크 허용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남은 비중은 채권이나 금 같은 안전자산의 분산에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포트폴리오 재조정은 성공적인 투자에 필수적입니다. 정책적인 이야기 한마디 첨언합니다. 젊은 층들은 우선 국민연금 지급법제화 재정지원 의무화를 법조문화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물론 국민연금이 망하는 구조는 나라가 망하는 경우도 보실 수도 있지만 국민연금을 지키려는 세력이 있는 힘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수익성 있는데 투자하게 하고 수익률을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터무니없는 곳에 투자 유도하는 세력은 투명하게 노출시켜야 합니다. 한국 주식에도 좋은 곳은 투자를 오픈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제도적 개선을 연결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잘 되려면 몇 가지 필수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세제가 개편되어야 합니다. 한정된 재원이 소득세로 빠져나가게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 규제의 완화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규제는 투자자의 불안감을 초래하여 자본 유입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성장과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기업의 투명성과 경영의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으며 주식시장의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교육과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합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 지식이나 정보 없이 시작하여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바른 투자 교육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잘 이루어질 때 한국 주식시장은 더욱 활발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매크로적 대강입니다. 자, 실감나게 이야기해보면 재미있습니다. 기업체들이 주주 친화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미국과 같이 1년에 배당을 사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도 이런 기업이 등장하긴 했습니다. 4번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369.12월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또 기업체가 자기 주식을 사서 바이에 소각시켜 주식 가격을 올리는 방법도 하시기 바랍니다. 대주주들이 기업체에 올인하는 방안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업을 분사해 주가를 떨어뜨리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좀 이해가 되시죠? 배임은 절대 하시지 마세요. 범죄입니다. 정부도 한국 증시를 위해 또한 개별 투자자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잘 좀 원칙을 지켜해 주세요. 속보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활발하게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을 분석했습니다. 캐스터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세제 개편과 금융 규제 완화 외에도 기업의 투명성과 경영의 책임성이 중요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하고 시장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교육과 정보 제공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 지식 없이 시작하여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바른 투자 교육과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체들이 주주 친화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미국처럼 연사회 배당을 하는 것도 중요하며 기업이 자기 주식을 사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주식 가격을 올리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주주들이 기업체에 올인하는 방안도 실천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사업을 분사하는 것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배임과 같은 범죄적 행위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도 한국 증시와 개별 투자자를 위해 원칙을 지켜야 할 내용을 정책적으로 진행해 주세요. 외국 자본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투자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한 방안입니다. 정부는 외국 자본이 한국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유입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성장과 주식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기술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 개발을 위해 R&D 투자 지원도 강화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한국 주식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제 개편, 금융 규제 완화, 기업 투명성 강화, 투자 교육 확대,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한국 주식시장은 더욱 활발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당 정책과 주식 소각, 대주주의 책임 경영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항들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시금 강조합니다. 한국 주식 우상향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주식들은 세계에서 가장 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세계에서 싼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주 환원율이 전 세계에서 매우 낮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봅니다. 주주 환원율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주환원 시스템을 제대로 구비 못하는 이유는 상법과 세법이 원인 중 하나입니다. 너무 구체적이면 시청률이 떨어지나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대주주는 주가 오르는 것을 싫어한다. 대주주 입장에서 주식이 오르면 상속, 증여세가 올라갈 것을 예상합니다. 당연하지요. 전 세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상속세율이 가장 높다.
대주주 할증 시 65%인가 할걸요. 상속세 내보신 분 계신가요? 평범한 가정도 상속세 때문에 고민합니다. 실질적으로 증여나 상속을 한 번이라도 계획해봤다면 한국 증여세나 상속세가 얼마나 살인적인지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상속세 폐지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과세로 합산된다는 것 아시죠? 즉, 우리가 일해서 번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랑 합산되어 과세표준세율이 정해집니다. 우리나라 과세표준세율은 최대 49.5%이며 여기에 건강보험료도 증가되어 세금 폭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출발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강해주세요. 시청자분들의 몫을 남겨놓습니다. 이렇게 주장해주세요. 한국 주식시장이 활발하게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을 분석했습니다. 현재 한국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세제 개편과 금융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세금과 규제는 투자자의 불안감을 초래하여 자본 유입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세제 개편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성장과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투명성과 경영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하고 주식시장의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투자 교육과 정보 제공의 강화도 필요합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 지식 없이 시작하여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바른 투자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여 개인 투자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들이 주주 친화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처럼 연사회 배당을 시행하거나 자기 주식을 사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주식 가격을 올리는 당한 상속세 폐지 등 모색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PD TV입니다.